무주택자나 신혼부부이신가요? 20대 사회초년생이시고 결혼도 안 하셔서 아파트 청약 가점이 굉장히 낮으시다고요? 그러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아파트 청약을 받기에 정말 좋은 시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분양권 당첨이 제일 쉬운 남자 레니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내 집 마련에 대해서 굉장히 막막해 하시는데 정부에서는 실제로 계속 무주택자 신혼부부에게 기회를 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내가 돈이 없거나 청약은 어렵다는 이유로 약간 이제 외면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요즘에 뭐 욜로족도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기회를 줄 때 이거를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무주택자 신혼부부라면 내 집 마련하기 정말 좋은 시점임엔 확실하거든요. 내가 주택이 없다라고 하면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좀 신중하게, 왜냐하면 그만큼 당첨되기 쉬운 상황이 요즘이거든요. 주택 취득에 조금 그동안 나와는 먼 일이라고 생각했더라면 이번에는 그래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보시면 올해 안에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청약을 당첨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넣지 않는 이유가 내가 돈이 없어서, 자금이 부족해서라고 합니다. 5억 원의 아파트면 그래도 한 3억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자금 여력이 부족해서 아파트 청약을 못 넣는다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이번 파트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아파트 청약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언제 얼마만큼의 돈이 필요한지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아파트 청약에 청약 통장을 가지고 당첨이 되시면요,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2주 또는 한 달 이내에 분양금액의 10%를 현금 납부해야 합니다. 그 돈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에서 납부를 하는데, 그것을 마련하는 방법에는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 등이 있을 수 있겠죠. 중도금 대출 60%는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우선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금액입니다. 요즘에는 신축 아파트의 공사기간이 약 3년인데요 10%의 금액만 넣어놓고 입주하는 시점에 30% 금액은 원래는 내 돈으로 납부를 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요즘과 같은 분위기에서는 신축 아파트의 시세가 입주 당시 5천, 1억, 2억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에 잔금 대출을 받아서 이 투자금을 최소화하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제가 서울에 분양받았던 아파트가 분양가가 6억이었어요. 근데 이 6억이라는 분양가가 입주 당시에 10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대출이 6억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월세를 5천에 160을 맞춘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제가 계약금으로 들어가 있던 6천만 원과 임차인의 보증금 5천만 원이 해서 1억 1천만 원이 다시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6억에 대한 이자는 임차인의 월세 160만 원으로 충분히 상쇄하고 남았죠. 입주 당시에 신축 아파트는 대부분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사례를 참고로 하셔가지고 자금 계획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든 아파트가 당첨받고 나서 입주하면 다 오른다는 이야기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야 할 것은 지역마다 분양했던 가격마다 조금 이 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저렴하게 분양하면 당연히 입주 당시에 많이 오를 것이고, 처음에 고분양가가 나왔더라면 입주한 시점에서도 큰 변화가 없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올 7월부터 분양가 상한제라고 하면 인근의 구축 아파트 시세보다 저렴하게 신축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당첨 즉시 프리미엄이 형성되고 입주 당시에는 그만큼의 프리미엄을 인정받게 되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이전에도 우리가 주택도시보증공사, 즉 허그에서 분양가 통제를 했어요. 이 주변 시세보다 아주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해놨기 때문에 분양을 받는다는 것은 주변보다 저렴하게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통장 가입은 가입한 시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청약통장 가입한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하시고 현재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인정금액은 얼마인지 그렇게만 확인해 보시면 돼요. 민간 분양에 쓴다고 하면 예치금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내가 안 넣고 있다가도 1년 후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게 이체만 시키면 돼요. 공공은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이전에 안 넣었다가 소급해서 10만 원씩 딱딱딱딱딱 이렇게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청약은 넣으실 수 있고 1순위 조건도 되세요. 그런데 당첨 확률에 있어서 무주택자나 1주택자보다는 좀 낮은 것은 맞아요. 제가 실제로 최근에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처분 조건 쓰지도 않고 어느 신도시에 당첨이 됐거든요. 전략만 잘 세우면 다주택자도 충분히 당첨될 수 있습니다. 건축물 내장이나 등기부등본을 조회했을 때 그게 주택만 아니면 상가
빌라는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무주택으로 인정돼요. 그래서 뭐 빌라도 근생 빌라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실제로 근생이니까 상가니까 그거는 이제 무주택으로 보는 거죠. 신혼부부라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생애 최초 특별연금이랑 신혼부부 특별연금. 생애 최초 특별연금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한 번도 있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일정 소득 기준, 재산 기준이 있는데 그러한 요건이 충족이 되면 공공분양에서 20% 물량을 추첨으로 뽑아요. 그리고 이제 민간 분양에서 신혼부부 특별연금은 혼인신고 시점으로부터 부부가 주택을 소유했던 이력이 있으면 1순위 청약을 할 수 없어요. 만약에 결혼하실 분들이라면 주택을 처분하고 결혼하시는 게 좀 더 유리하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 하나가 부부가 한 아파트에 한 번만 당첨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통장 각각 하나씩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한 명의 통장으로 특별공급을 쓰고 한 명의 통장으로 일반 공급을 쓰고 해서 둘 다 당첨이 될 수 있어요. 둘 다 계약할 수 있는 한 통장이 하나의 아파트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한 가지 팁을 드리면, 내가 만약에 신혼부부 특공도 되고 일반 공급도 넣을 수 있다라고 하면 2명 중에서 나의 가점이 높은 걸로 일반 공급에 신청해야 되고 가점이 낮은 걸로 신혼부부 특공에 넣어야 돼요. 신혼부부 특공은 특공 기준을 별도로 있거든요. 흔히 말해서 84점 만점은 일반 공급 신청할 때의 기준이고, 이제 신혼부부 특별 공급은 또 별도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가점이 낮은 사람 통장을 특공에 쓰고 높은 것은 일반 공급에 쓰고, 둘 다 당첨되면 둘 다 계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특공도 되고 무주택이고 가점도 괜찮은데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욕심을 부려서거든요. 이 단지에 이 타입을 넣기 너무 아쉬운 거예요. 누구나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평면, 누구나 생각하기에도 저렴한 단지, 좋은 것만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특별연금이나 어떤 내가 좀 당첨권에 있다라면 내 기대 수준에서 한 60%만 만족이 된다면 넣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러면은 당첨이 안 될 이유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초보자들이라면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을 많이 좀 현혹되기 마련인데, 뭐 대표적으로 어떤 분양단지에 광고가 정말 많이 나온다거나 그 광고하는 분양단지에 연예인을 고용한다던가 또 선물을 많이 준다거나 그런 데는 사실 그 사업비가 많이 녹여져 있다는 건데 분양가가 또 높다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지는 너무 뭐 연예인이 나왔으니까 좋은 단지겠지, 약간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분양가가 비쌀 수도 있겠다, 약간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거예요. 저희 부모님도 오래된 빌라에 사셨었고 공공분양을 통해서 새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20살 중반 때 그 새 집에 입주하는 그 순간을 저는 사실 잊을 수가 없거든요. 내가 처음으로 취득하는 집이 정말 인생에 있어서 큰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 아파트 청약을 투기 목적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소중한 내 집 마련, 우리 가족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으니 이 청약을 잘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내 집 마련을 기원하겠습니다.